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일요일에 하루 좀 건너뛰고 오늘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특이사항은 없어요. 아니, 뭔 특이사항이 없어. 주가가 못 가는데. 근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질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 좋은 흐름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고 지금도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원래 쉬어가는 구간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면서 고점을 높이면서 여기서 슈팅이 나오는 게 맞아요. 원래 이런 흐름이 맞다. 정상적인 움직이라면. 두산은 움직임 자체가 조정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횡보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이때 당시에 조정이 없이 주가가 버텼다라는 건 굉장히 매수에 대한 힘이 강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계속적으로 6만원 초반 구간에 신규진이 모을 수 있다, 모아야 된다, 요 상승 나올 거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60% 정도 올라갔죠. 6만원에 이제 잡으셨던 분들도. 근데 지금 9만 7천원 대비해서 조정폭이 좀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9.7에서 7.4 마이너스 25% 정도 조정폭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굉장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주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분명하죠. 왜? 아니 AI 또 버블이라는데 AI 좀 이거 감가상각이 심하다는데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AI 수요가 꺾이면 전력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봤을 땐 지금 뭐 AI 수요와 AI 뭐 버블 이것 때문에 빠진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얘는 금리 인하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0.25bp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0.25bp를 어떻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두산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장님 장난하세요? 0.25bp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두산이라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1년에 얼마 벌죠? 1조입니다. 1조. 그쵸?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요. 자, 근데 지금 시가총액 얼마? 50조입니다. 그럼 이거 밸류에이션 50배죠. 이 50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진짜로 그냥 이게 50년 뒤에 이익을 다 당겨온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사실상 50년 뒤에 이익을 다 땡겨온 거란 말이야. 미친 거죠.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상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1, 2년 뒤에 대규모 전력 쇼티지, 그쵸? 원전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SMR에 대한 수요,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 에너지 대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줄 게 두산 에너빌리티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언제부터? 2027년부터. 이 부분들이 현재 두산의 미래의 이익을 당겨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7년, 28년도에 두산이 벌 돈들을 2조, 3조, 4조 이렇게 계산을 해서 미래의 이익을 당겨서 주가가 녹여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미래의 이익을 당겨가는 과정에서 훼손되면 안 될 게 뭡니까? 훼손되면 안 될 거. 미래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AI 버블로 인해서 AI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슈, 즉 전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겠죠. AI 수요가 감소하면. 그럼 이거에 대한 미래의 이익에 대한 훼손이 어느 정도 주가의 지금 흐름에 반영이 되어 있다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단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AI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꺾였냐라고 했을 때 안 꺾여가거든요. 왜 자꾸 우리가 빅테크들의 이익을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누가 누굴 걱정하죠? 빅테크들의 뭐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빅테크들이 투자를 축소할 것이다. 왜 빅테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왜 나서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죠? 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 나와서 AI 버블론에 대해서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왜 걱정하죠? 빅테크들은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증시가 올라가다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조정이 좀 받으니까 하락이 나온 핑계를 찾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억지로 뭔가 만들어내는 거다. AI 감가상각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GPU 샀어요. 근데 나는 감가상각 1년에 20% 잡았어. 요거 한 5년 쓸 수 있겠는데? 중고로 쓰고 뭐 이것저것 쓰면 AI 서버 2, 3년 쓰고 교체하면서 또 쓰면 2, 3년 쓰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5년 쓰겠는데 20%씩 감가상각 잡았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B라는 뭐 개인이 와가지고, 야 너희 근데 GPU 수요가 2, 3년마다 바뀌는데 감가상각 3, 3%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클 버리죠. 야 그럼 너희 이거 이익이 감소하는 건데, 너희가 지금 5년을 쓴다라고 해서 이익이 1년에 20% 감소하는, 비용 처리를 20%씩 하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땐 너희 이거 33% 해야 돼. 응? 너희 요거 회계에서 20만원 까는 게 아니라 33만원 까야 돼. 더 손실 본 걸로 처리해야 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할 건데, 나는 지금 5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 트집을 잡는 거거든. 근데 트집을 잡는다고 해서 증시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 B라는 이 마이클 버리한테 사람들이 병신 뭐래 주가 올라가는데 또 헛소리한 또 헛소리한다, 또 헛다리 짚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증시가 밀리니까 마이클 버리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AI 감가상각 보니까 빅테크들이 이익을 조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증시라는 것 자체가, 증시가 빠지면은 하락의 핑계를 찾고요, 증시가 올라가면 상승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이 나올 때 항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조정에 대한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마이클 버리의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상승장에서 힘을 잇는데, 증시가 조금 밀리니까 힘이 실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두산은 그래서 27년, 28년도에 이익이 나올 거, 그리고 미래의 SMR 원전으로 갈 거에 대한 뭐요? 여러분들, 미래의 성장에 대한 이익을 당겨서 주가에 녹여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장주. 자, 성장주는 금리가 인하되면요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자, 두산에너비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성장주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구간에선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 더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금리가 인하가 안 되면 상승 탄력이 제한적일 수가 있다. 쌤, 근데 왜 성장주가 왜 도대체 금리가 인하가 되면 좋나요?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1년에 5% 성장합니다. 그죠? 금리가 6%예요. 그러면 내가 1년에 5% 성장했는데 내가 100억을 빌렸어. 그래 내가 1년에 5% 성장해서 5억을 벌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금리가 6%야. 그럼 나는 6억을 이자로 내야 되죠. 그럼 나 마이너스 1억입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1000억을 빌렸어. 근데 금리가, 내가 성장이 5%고 금리가 6%야. 그럼 나는 50억 벌었는데 얼마요? 60억 손실이요. 마이너스 10억 손실이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내가 1000억을 벌었는데 성장을 5%해. 근데 금리가 3%야. 그죠? 그럼 나는 이익은 얼마? 이익은 50억. 자, 그럼 내가 금리, 돈 빌린 건 얼마네요? 30억 내야 돼. 그럼 내 이익은 얼마? 20억이요. 이해가 돼요? 성장주는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내 성장을 폭발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금리가 높으면은 나가는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내 성장보다 금리가 높다? 그럼 성장에 대한 뭐요? 역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가 뭐요? 그래서 성장주가 금리 인하 시에 수혜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이 내용 이해했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그거잖아. 언제 올라갈 건데, 그래서 두산 도대체 언제 올라갈 거야? 첫 번째, 11월 19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 AI 섹터의 반등을 만들어내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재료고요. 그 다음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들, 11월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12월은 FOMC, 요 두 가지가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더 세게 끌어올리냐,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횡보를 만드냐, 요 차이를 만들어낼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나오거나, 또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땐 아마 증시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두산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정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미 이 박스권의 구간을 뚫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을 사용을 했어요. 어디서? 7만원대 초반 구간에서 많은 돈을 사용을 했다. 그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락폭이 나오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수익권으로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로 비중을 조절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요? 내가 버티는 시간이 얼마인데 더 크게 먹어야죠. 근데 그 더 크게 먹는 거 좋은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힘들면은 괜찮아요. 안 힘들면 괜찮아요. 우리가 이 97,000원 이 구간에서도 3분의 1 정도 비중을 축소했잖아요. 평단가 뭐 14,000원, 15,000원, 16,000원 이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6만 원에 들어오신 분들도 어떻게 됐어요? 거의 60% 수익, 50% 수익 구간에서 3분의 1 정도의 수익 챙기고 또 들고 있잖아. 그리고 정리한 거 추가매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는 거 뭐 여러분 자유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내가 힘들거나 내가 조금 심적으로 불편하다. 그러면 사실 비중이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사람 심리라는 게 다 똑같거든요. 내가 1억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500만 원 들어갔다. 근데 두산이 뭐 10%, 20% 빠졌어. 어떨까요? 기분이? 아, 하락했네. 아, 기분은 나쁜데 올라가겠지. 이런 느낌이고 1억이 있는데 5천을 넣었어. 두산이 10%, 20% 빠졌어. 고점 대비. 어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아, 더 사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 그릇의 문제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불안하다라는 건 사실 그릇이 넘치게 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의존을 하거나 유튜브에 의존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 자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비중이 크면은 제대로 된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비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버티고 만약에 수익이 났다고 치잖아요. 수익이 났다? 그럼 내가 여태까지 버틴 시간이 얼만데 그리고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걸 봤을 때 욕심이 더 커져요. 이 욕심이 더 커지면 매도를 해야 될 시점에도 매도를 못합니다. 왜? 결과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 사람이 똑같아요. 빠질 때는 계속 빠질 것 같고요. 올라갈 땐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꼬리를 끌어내야 돼요. 항상 내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버릇, 내려갔을 때 손절하는 버릇을 끌어내고 거꾸로 해야 되거든. 올라갈 때 오히려 비중 축소, 내려갔을 때 비중 확대. 이거를 해야지 계좌가 우상향할 거예요. 이미 제 텔레그램 방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고 특히 최근에 진짜로 강하게 올라갔던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 덕분에 많은 분들이 수익을 챙겨갔을 텐데 우리가 이 종목을 진짜 옛날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2만원대, 그죠? 늦게 들어오신 분들 3만원대,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을 때 6만원대, 또 말씀드렸을 때 8만원대, 9만원대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또 ABL 바이오인데 우리가 2,700명 중에 28%이기 때문에 몇 프로죠? 거의 한 800명 정도가 들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다 2배 수익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가는데 우리가 언제 매수했냐? 눌림목에 매수했다면 눌림목에. 그렇기 때문에 두산도 사실 제가 과거부터 계속 15,000원, 2만원대 계속적으로 AI 전력에 대한 수혜, 원전이다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저의 이 시선이 바뀌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AI가 버블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AI 버블이 지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계속해서 미래 성장을 당겨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산이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이 정말로 엄청나게 줄어든 시점, 매도에 대한 압박이 거의 없는 시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거래량이 아예 없다라는 건 현재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부분도 매도에 대한 부분도 뭐요?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트리거가 하나 발생하면 뭐예요? 트리거 하나 발생하면 초급등. 하지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하면서 가겠죠. 트리거 하나 발생하면 급락. 하지만 급락할 땐 뭐다? 매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가면 우리는 매수 타이밍으로 볼 거고 올라가게 되면 매물에 대한 부분을 막게 된다고 했을 땐 비중이 너무 크다. 비중 조절 타이밍 또 잡고 눌리면 또 추가 매수. 천천히 가면 된다는 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중기적인 흐름 어떻습니까? 어때요? 중기적인 흐름 전혀 이상이 없죠.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상관이 없는 흐름이에요. 사실상 월봉에 대한 흐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도 상승 추세죠. 뭐가 걱정입니까? 현재 구간에서 이상 있는 그림이 하나도 없는데 뭐 AI 버블에 대한 부분들, AI에 대한 부분들 그거 단기적인 거라고 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가 이미 2007년 12월, 2008년 3월, 4월에 이 모기지 채권 부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터진 거는 8, 9월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기간에 버블이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한 사건들이 쌓여서 이게 한 방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 버블도 사실 논란이 된 게 지금 최근에 뭐요? 오라클, 오픈 AI가 서로 뭐요? 폰지 사기 아니냐? 서로 돌려막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나왔죠. 한 달 전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버블에 정말 고점에 대한 신호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6개월 이상도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6개월에 손가락 빨고 있다가 6개월 뒤에 진짜 고점을 찍을 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겠다 해서 그때 물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조금 비중 조절하면서 현금 보유하면서 안전하게 가자. 조급해하지 말자. 그 부분 분명하게 전달을 드리면서 내용이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바라는 바 전부 다 이루어질 거고 여러분의 가족들 전부 다 건강하게 이번 연도 마무리 잘 하실 겁니다. 돈 많이 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 저와 함께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원래 텔레그램 방도 여러분 초대를 해드리는데 지금 인원이 9,000명 꽉 찬 상태라서 텔레그램 방에 뭐 입장을 못 해드려. 그래서 지금 구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우리 매수 타이밍 혹시 나왔을 때 또는 단기 분할 매도 타이밍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릴 건데 제가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 두산 팬들도 많고 두산으로 돈 많이 버신 분도 많아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전달을 드릴 건데 연락 받으시면은 분명히 좀 행운일 거다. 그래서 일단 텔레그램만 들어와 있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못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010-845-9501로 두산 남겨주시면 앞으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인 눌렸을 때 매수 타이밍, 올라갔을 때 단기 매도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비중 조절만 신경을 잘 쓰세요. 몰빵하지 말고요. 분명히 몰빵하면서 영상 듣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몰빵했기 때문이다. 아시겠어요? 현 구간 분명히 두산 에너비티 제가 봤을 때는 이상 없고요. 충분히 앞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 계속적으로 튼튼할 거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 제가 엔비디아 관련된 홍제주 이 11월 16일까지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두산 에너비티 영상을 일요일에 못 찍었어요. 그래서 요거 오늘까지입니다. 홍제주 엔비디아 관련된 홍제주 로봇주죠.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가 11월 19일 기점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 나올 수 있고 현 구간 상승하는 추세에서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 중에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좀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 선착순으로 꼭 보내드리니까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두산 남기셔서 제대로 된 대응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이 황제주 이거는 또 뭐냐면은 이 황제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잘 봐봐요. 요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금 주가 이 회사의 차트의 주가가 어떻죠? 이 회사의 차트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그죠?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요? 사면 안 되죠. 그죠? 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란 말이죠. 근데 움직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구간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 박스권인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깔 선이 224, 301 장기 이평선입니다. 자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뭐요? 계속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뭐요?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흐름이냐? 아니죠.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쭉 밀렸는데 지금 봐봐요.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요 빨간 색깔 초록색 선 어떻게 해요? 위로 넘어가죠. 그죠? 위로 넘어가요. 넘어간 다음 어떻게 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큰 추세에서 하락을 하던 이 흐름들을 뭐하고 있다? 돌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내는 하락 매집 후의 상승 추세의 전환점에서 잡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뭐요? 100%는 없죠.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 셀바스 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하락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보여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걸 터지면서 7배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쵸? 똑같다. 올라만 가면 뭐예요? 급등. 근데 재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올라가기만 하면 정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 재료가 있다 없다? 재료가 있다. 엔비디아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위쪽으로 올려서 주가를 비싸게 산 이후에 뭐요? 개미들을 털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죠? 올리면서 한번 매집, 내리면서 한번 매집, 1차, 2차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눌러서 매집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 거다. 패턴은 조금씩 다르죠. 올렸다가 빼고 어떻게 이 박스를 크게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걸 예상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사이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냐 안 나왔냐입니다. 거래량을 실어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먹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한다?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이 종목 체크 한번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고 하루에 일정 인원만 드릴 건데, 요거 우리가 로봇주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최근에 수익률이 60% 이상 찍히고 있는데, 요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가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 왜? 대장주가 안 갈 수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인데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뭐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집을 하시기 바라고요. 010-845-9501 구독자님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기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